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의 날개는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교수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수능 기출 문제집 자이스토리와 꿈꾸는 자의 이유 있는 선택 강남 인강의 대표 정준교가 만나서 정교수님이 만나서요. 자, 문제풀이의 날개를 달아주는 자이스토리 수학 1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강의는요. 기본 개념 강의가 아닌 문제풀이와 실제 여러분의 수능 적응력 혹은 내신에 나오는 심화 문제들 혹은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강의 OT에서는요. 이 자이스토리, 대한민국 넘버원 기출문제집 자이스토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과연 나의 내신과 수능 성적들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수능의 출제 과목들이 올해 2020학년도에 고3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수능이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문과와 이과 친구들은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 1, 미적 확률과 통계를 보게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현재 2020학년도에 고2인 친구들은 교육과정상 문과와 이과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공통함으로 수원과 수투, 그다음에 대부분의 문과 계열, 현재의 문과 친구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학교에서 배우질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로 그냥 정해져 있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올해나 내년이나 문과 친구들이 보는 시험은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과 친구들이 미적과 기하 중에서 대부분 상위권의 주요 대학들이 미적, 기하를 지정 과목으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수원과 수투 그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수능에서 어떻게 이 과목들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그 출제 원리에 맞춰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이죠. 많은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은 수학은 개념의 과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개념의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개념은 뭘죠?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드려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이 수학원의 첫 강의가 지수와 로그, 첫 단원이 대단원이 지수와 로그, 두 번째 대단원 삼각함수, 세 번째 대단원 수열, 그 다음에 뭐 수학적 기납까지 수열 단원이 이루어지는데, 자,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개념 첫 시작할 때, 개념서 강의 첫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리죠. 8. 자,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2의 제곱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3번이 곱해진 거라서 2의 두 번 해서 6번 해서 이게 2의 둘이 곱해서 6제곱이다. 뭐 이런 식의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우셨습니다.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2의 세제곱이라는 건 2의 제곱이 2분의 세제곱. 방금 전에 썼던 지수법칙 A의 M의 N제곱이 A의 MN제곱이라는 이 지수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2 약분하면 어차피 3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자, 근데 2의 제곱 4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가 됩니다. 그럼 여기 2분의 세제곱. 똑같네요.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에 다시 2분의 세제곱이면 그럼 다시 지수법칙을 이렇게 사용해서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고 어머? 예. 이거 뭐야? 마이너스 8이 돼버려요. 자, 수능은 기본적으로 개념의 과목이래. 개념 공부하는 거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개의 등호 중에서 단 한 군데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에요? 선생님하고 기본 개념 강의를 한 친구들은 답을 알고 있죠. 첫 시간 첫 문제를 드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계속 배웠고요. 지금도 여전히 다시 수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개념서도 봤을 거고요. 하다못해 조금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시중에 있는 유형서라고 하는 문제집들도 정말 열심히 유형 1, 유형 2 해가지고 막 몇십 문제씩 붙어있는 것들 몇백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답이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지금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1강 개념의 날개 달기에서 왜 여기에 정답이 몇 번이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개념 공부를 했다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였는가, 내가 혹시 무언가 잘못 공부한 것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수능의 출제 원리는요, 개념을 묻습니다. 개념을 묻는데 단순하게 개념이라는 것이 공식을 암기했느냐, 이런 공식을 암기했느냐를 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식이나 혹은 정의들이 성립하는 배경 또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수단원의 1번 교과서에 지수와 로그하고 지수 들어가면 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기억나나요? 두 번째가 지수의 땡땡입니다. 지수의 땡땡이.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죠? 제목이 뭐였냐?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숨어 있는 것은 지수가 확장하면서 밑이 축소가 되는데 그 밑의 축소에 따른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여기서 답이 얼마다 탁 하고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수능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공식을 묻는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수능은 기본 공식이 성립하는 배경이나 그 성질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수능의 출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교과 과정들을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꼭 나오는 것이, 꼭 나오는 문제가 정해진 시험입니다. 자, 1번이 수능의 출제 원리 1번은 꼭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자히스토리와 같은 기출 분석집들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신과 수능의 조금 다른 부분들은,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낼 수 있고, 아니면 뭐 강조했던 부분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학교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제 시험에 출제하시니까. 근데 수능은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주관을 배제한 채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출제에 있어 기본적인 룰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꼭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매 강의의 첫 시작은 개념의 날개 달기 및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 단원, 예를 들면 지수면 지수, 로그면 로그, 수열이면 수열, 등차면 등차 수열, 등비에서 등비 수열에서 이 단원의 출제의 포인트가 뭐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까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내신은 이만큼은 또 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이렇게 준비해라.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선생님의 강의의 목적입니다. 오케이? 자, 수능의 출제 원리 두 번째는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 이제 숫자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뭐 26대 4라고 불러도 되고요. 뭐예요? 25대 5, 26대 4 혹은 뭐 일반적으로 25대 5라고 합시다. 이게 뭐예요? 25대 5요. 자, 수능은요. 총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25문제, 꼭 나오는 이 25문제는 매해 특별하게 바뀌지 않고 여태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단원을 배웠을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것들을 정말 공부한 친구들이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끔 맞추게끔 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가 뭐야? 보통은 킬러 문항이라 그래서 예전 이제 수능을 기본으로 삼는다면 지금은 새로운 수능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21번이나 29번이나 30번 혹은 여기에 요즘은 뭐 28번, 뭐 19, 20 뭐 요 정도까지요. 뭐 19번도 좀 어렵긴 한 문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5문제 정도요. 요 5문제 정도, 특히 21, 29, 30 요 3문제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내는 킬러 문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 자이스토리 수학원을 통해서 기출을 분석하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아직 등급이 자기가 현재 내신이나 뭐 객관적인 모의고사를 봤을 때 등급이 뭐 2등급 이하,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자, 이 책을 풀 때요. 저 뒤쪽에 뭐 1등급 마스터라든지 그 21번, 29번, 30번의 그 1등급 마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은 오히려 이 앞쪽에 있는 25문제를 아, 이런 것들이 매일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쉽네.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풀만하네. 내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네. 라고 하는 정확한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하고요. 이 25문제를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먼저 확실하게 키우는 것에 여러분의 포커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조금 멋있어 보이려고 나도 어려운 문제 좀 해보려고 아니 이 문제도 다 못 푸시면서 21번, 29번, 30번에 이 어려운 문제들만 이렇게 또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보면 특히 재학생들에 보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들이 나중에 뭐냐 여기서 틀려요. 이건 또 얘도 틀려요. 뭐 얘도 틀려요. 얘도 틀려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앞쪽에 있는 꼭 나오는 25문제도 맞추지 못하면서 이 뒤쪽 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 다 쏟았다가 이것도 틀리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죠. 그렇다면 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지금 등급이 3등급, 4등급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난도 1등급 마스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놔둔 다음에 또 한번 쭉 전체적인 책을 훑은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복습하면서 또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이런 킬러 문항 위주의 공부들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중간에 스스로 나는 왜 문제가 안 풀리지? 나 다른 애들은 막 푸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자신감들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공하고 혹은 성공이라는 게 꼭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뭔가 어떤 일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루지 못할 저 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아주 작은 목표들을요. 자, 작은 목표요. 예를 들어, 자, 나는 오늘 하루 2문제의 수학 문제를 풀겠어. 3문제의 수학 문제를 풀겠어. 라는 아주 작은 목표를 정하고 아니면 나 오늘 5개의 영어 단어를 외울 거야. 아니면 1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울 거야. 하면서 그 작은 목표를 오늘 하루하루 실천해 가면서 스스로에게 대한 성취감과 또한 자기 자신감들을 끊임없이 선순환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되는구나, 나도 뭔가 조금씩 하면은 바뀌고 나중에는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큰 성공을 얻지만 처음부터 지금이 막 3등급, 4등급인데 내가 한 달을 공부해서 전교 1등이 될 거야. 뭐 물론 그렇게 꿈을 꾸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런 조금은 이루지 못할이 아니라 너무 큰 저 멀리의 목표만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설정해. 근데 안 이루어져.
그럼 나중에 뭐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수포라 그래서 나는 수학이 안 돼 하는 수학의 포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안 돼, 안 돼, 안 돼. 결국 그냥 포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25개에 대해 5개, 이 수능의 출제 원리에 맞춰서 25개만이라도 정확히 맞춘다면 혹은 26개를 맞춘다면 예를 들어 26개, 4점짜리 4개를 틀리면 86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문과, 나형 같은 경우에 86점이 2등급 컷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도 86점을 맞게 되면 물론 88인 경우가 많지만 거의 2등급에 준하는 점수입니다. 여기만 맞아도요. 그래서 확실하게 25대 5의 수능의 출제 원리에 맞춰서 먼저 꼭 나오고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이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체화하면서 내 것을 만드는 훈련들을 시킬 것이며 거기에 나아가서 이 나머지 4문제 또는 5문제 킬러 문항들을 어떻게 앞에서 배운 이 내용들을 통해서 혹은 이 개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쉽게 나머지 사람들은 40줄의 문제를 풀 거를 3줄, 2줄 혹은 5줄의 짧은 풀이를 통해서 그 풀이가 가능한 방법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강의가 바로 오늘의 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능 출제 원리에 맞춰서 실질적인 여러분의 학습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로서 오늘 공부 OT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능화에 써 있어요. 수학의 개념 공부란 무엇이냐? 우리 맨날 개념 그렇게 강조하는 개념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이 보통 얘기하는 5등급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3단계 실전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개념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하거나 식을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개념은 일련의 과정들, 문제풀이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반을 개념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개념을 한다는 것은 수능 문제풀이까지 할 줄 아는 문제 해결력들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자이라는 기출서를 통해서 가장 좋은 개념이 적용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25문제 혹은 26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파워, 힘을 길러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문제풀이 훈련이기 때문에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 시간을 배분한 문제풀이와 객관적인 자기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누차 또 강조를 드리겠지만 항상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실수했어요. 산수를 틀렸어요. 물론 선생님도 산수를 틀리는 경우가 있지만 선생님은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 산수 하나 틀리는 것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어쨌든 똑같은 노력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결론들이 좋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성취감과 자신감들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고치는 방법들이 있느냐? 당연히 문제 한 문제당 풀어야 되는 시간들을 주고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45분, 50분 수업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 수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서술형까지 써야 돼서 생각보다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면 미리 공부하는 시점에 50분에 맞춰서 내가 25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 22문제 서술형까지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풀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평상시처럼 문제 하나를 가지고 몇십 분씩을 고민하고 그런 공부들을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첫 시작에서는 여기 객관적인 자기점검이라고 그랬는데 딱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요. 틀린 것들은 이거는 내가 지금 혹시라도 더 시간을 줘서 풀 수 있더라도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그 같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양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은 수업 시간에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한 권의 책을 반복하라. 3번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이스토리 수학원이요. 선생님과 같이 수업하는 부분들이 한 번이 있다면 그 전에 여러분이 예습하는 시간 혹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나오는 문제와 나중에 킬러 문항까지를 포함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과정까지 총 3번을 반복은 하셔야 그것이 어떠한 시험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튼튼한 토대와 힘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자이소리 수학 1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며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적용들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스스로가 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다. 나는 수학에 자신감이 생겼다. 라는 힘을 갖게끔 이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은 인연이지만 이 작은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변환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1강 지수, 개념의 날개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문제 풀이부터 시작해서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가면서 문제 풀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강의 끝에서 여러분의 수학 실력에 엄청난 큰 날개가 달렸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OT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날개를 다는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규현 선생님이었습니다.